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지방인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강원도청에서 여러분과 생이별을 한 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강원도지사를 출마할 때 그때 나이가 4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글을 써놓고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도지사가 당선돼서 강원도를 제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멋진 곳으로 만들고 2017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2018년도에 평창에서 제 고향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그날에는 남북한이 평화올림픽을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남남 분열을 딛고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시를 열어서 위대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연설을 하고 싶었던 게 2010년도 제가 출마했을 때 제가 써놓던 글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한번 보시고 병자호란을 보고 일제강점기를 보고 6.25 전쟁을 보고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남북 문제를 아직 평화의 땅으로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남북 문제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 때 우리 인구가 8천만을 향해서 인구가 1억을 향해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먼 훗날에 오더라도 남북이 평화 화해의 땅을 만들 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 중국, 일본의 견제가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의 박수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그 꿈을 이룰 때 제가 한 정치인으로서의 큰 꿈을 대한민국에게 헌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처참한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강원도민 덕분에 저는 또 부활했고 여러분 강원의 아들 이광재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제가 1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날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날아보실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을 때 지지도가 1.2%였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겠냐고 얘기할 때 저는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인재 후보는 무려 25%, 30%에 육박했습니다. 저보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무슨 근거가 있냐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거는 없다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 헌신하면 그게 1%가 됐든 2%가 됐든 도전하면 나는 그 길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 강원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여론조사가 마이너스 23%였습니다. 당시 우리 민주당은 도의원 영월에서 당선된 고진국 의원님 한 분하고 비례로 당선되신 우리 최경순 의원님 딱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 9%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강원도를 사랑하면 자기가 얼마가 됐든 모든 것을 걸으면 국민은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한국 사회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한 역사의 획을 이뤘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걸어서 북한의 땅을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하지 않는다는 운전자론을 내걸고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남북이 새롭게 시작하는 또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맨 왼쪽에 있는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입니다. 밑에는 오스트리아라는 합스부르크 제국이 있고 옆에는 프랑스가 있고 위에는 러시아가 있는 그 강대국 틈바구니 내에서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 소련과 러시아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와의 견제를 뚫고 마침내 독일이라는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그 뒤에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아데나워라는 걸출한 정치적 인물이, 보수의 인물이 전후의 독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빌리 브란트라는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다른 진보적인 정당의 사람을 함께 내각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이 동방정책과 서방정책의 뒤를 이어서 헬무트 콜이라는 20대 지방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서 마침내 독일 통일을 이룹니다. 그럴 때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르크화를 포기할 테니까 EU 통화를 해서 함께 나가자. 미테랑 대통령은 생방송에 무려 4시간 동안 나와서 왜 유럽이 하나가 통일로 돼야 되는지 열정적인 토론을 하고 비서 한 명과 암 수술을 향해 떠납니다. 자기가 이 마지막 토론을 하지 못하면 암 수술 결과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유럽이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고 암 수술을 합니다. 영국은 독일의 2차 세계대전에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때 미국을 설득해서 영국을 설득합니다. 소련을 다시 설득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독에 가서는 경제 지원 약속을 하면서 마침내 독일은 다시 한번 주변 국가를 설득해내서 독일의 통일을 이뤄냅니다. 오늘날 EU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독일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해나갑니다. 정치를 해나갈 때 그냥 어느 순간 배지를 달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가 오늘날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라는 그 땅이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 국가였어요. 오늘날 저기 싱가포르라는 제주도보다 작은 나라가 6만 달러를 향해서 전 세계 인재를 모아서 자기 나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힘을 모아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은 먼 훗날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교류부터 인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힘을 합치면 인구는 현재 8천만 가까이 됩니다. 독일의 인구가 현재 8,600만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치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한반도라는 땅에서 인구 1억이 나오고 그 1억이 나온 땅이 인류 역사상 동양과 서양이 융합하는 위대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던 그 위대한 족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약속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저런 각별한 인연에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할 시간이 왔으면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 대화의 열망을 갖고 있는 최문순 지사에게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한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내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정상이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2022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2024년도에는 강원도에서 또 하나의 젊은이들의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의 평화의 문을 열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면 2024년도에는 한반도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뜨거운 열망과 희망을 만드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가슴 벅차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 있습니다. 우리 허영 의원이 그리고 강원도가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 일극 체제가 아니고 부산, 경남, 울산이라는 또 하나의 다극 체제 하나, 광주, 전남, 전북 하나, 대전, 충남 하나. 그럼 우리 강원도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서울과 함께 사나요? 그거보다는 남북 문제가 풀렸을 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제주도처럼 대한민국에서 19%라는 면적을 갖고 있는데 남한강을 만들어내고 북한강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소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곳 강원도는 이제 막연한 미래의 땅이 아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향해서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년 선거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의 기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특별자치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힘을 모아 보실까요? 우리가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은 지난 6.25 전쟁 이후로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또 군인들이 빠져나가서 빈 군부대에 경제적 시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강원도와 경기도와 인천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유엔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서 여기서 DMZ라는 것을 인류의 유산이 되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고,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계시는 우리 지방위원님한테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땅이 열리게 되면 양양에서 우리가 만약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다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는 다 인천에 가서 중국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 양양 비행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동해안으로를 통해 가지고 크루즈가
일본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그런 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더 길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강원대학교가 어려워지고 나서 춘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이 어려워지고 상지대학이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원주의 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강릉대학, 영동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출산율이 저것 때문에 점점 더 대학이 이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의 문을 닫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수준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학교의 문을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사람을 못 구해서 기업이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1년에 스펙을 쌓는데 35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님들은 대학생을 졸업생을 뽑아도 우리 회사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 그 넓은 땅에 지금은 벤처기업은 되는데 왜 기업은 유치가 안 됩니까? 기업을 들어오게 합시다.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오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한라대학교 그 부지와 안과 바깥에다가 아파트를 집시다. 대학 도시를 만듭시다. 그러면 하숙을 하는 분하고 원룸을 하시는 문제와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대학 도시를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자식들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 칭화대학 가보니까 학교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습니다. 교수 아파트도 있고 학생 아파트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와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도 대학 도시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탠퍼드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도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울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와서 땅 사고 당장 측량부터 해가지고 울타리부터 해가지고 동네 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와서 함께 살면 우리가 평창에 있는 90만 평의 땅에 함께 살면 훨씬 더 우리가 1년에 50만씩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시도위원 여러분, 저 스스로도 우리 송기현 선배님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리 우상호 선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강원도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조금 더 넓은 데 태어났으면 내가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의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브뤼셀이라는 벨기에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세계의 국제기구는 하나는 뉴욕에 있지만은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유럽의 스위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수많은 국제기구와 금융기구는 일본 동경과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유럽의 그 큰 나라 중에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유럽의 물류의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가 많고 적음해서 나라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의
꿈과 열망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정확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작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위대한 꿈을 향해 도전할 열정과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나라나 그 지방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냥 우리가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역사적으로 짊어진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남북의 문을 열어나갈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명 100세 시대가 오게 되면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곳 대한민국의 최대 산소 마스크를 갖고 있는 강원도가 수도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뜨겁게 대한민국을 한번 사랑해 나갔으면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매일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쥘 자격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봅니다. 하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바깥에 있었는데 이곳 여의도에 와보니까 바깥의 시계는 디지털이라는 세계로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곳 여의도는 20세기의 시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위대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분들이 특히 김영삼, 김대중 총재분들이 많이 학생운동 출신들을 영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제가 38살에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43살에 김두관 장관이 나왔습니다. 50살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40대에 유시민 장관이 나오고 40대에 강금실 장관이 나오고 40대에 이창동 장관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 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통해서 20대와 30대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50대가 쏘아야 그래야 노후 세대도 편안하고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교체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분열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캠프에 줄을 섭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캠프에 가까운 사람들이 측근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실 인사,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로 5년 내내 대한민국이 분열 속에 있습니다. 다른 당의 사람은 물론 못 쓰고 자기 당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세종대왕은 자기의 장자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임금되는 것을 반대한 황희정승을 끝까지 정승으로
모셨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노비 출신의 사람을 종삼품 벼슬에까지 올려서 과학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집현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라 전체 인재를 모으고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매기는 걸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17만 명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17만 명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9만 명은 창작을 하고 8만 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도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부터 시범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려면 대한민국 운동장을 전체 다 쓰는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는 그걸 프로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골고루 유능한 인재를 각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쓸 때, 그렇게 선수를 교체할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대한 나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꾼은 당선되는 것만 노력합니다. 정치인은 현실과 이상을 좋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방점을 찍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미래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새로운 미래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습니다. 환자를 놓고 도망가는 우리 외국 사람들도 봤습니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구의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만 개발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사기는 전 세계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예요.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시대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선수를 교체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의 전 세계에 가장 새로운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으로 가라라는 그런 위대한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벅찬 감동을 우리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나옵니다. 머리는 쉽게 지칩니다. 우리가 강원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가슴을 뜨겁게 하십시다. 가슴을 뜨겁게 한 다음에 머리를 냉철하게 해서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매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도국에 태어났습니다. 65년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3만 불의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못 살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 인류 국가에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그 길을 함께 열어나갑시다.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과 저의 헌신과 노력의 힘을 합쳐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지고 여러분께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